보시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볼거리를 가진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 레자드 바로크 앙상블에 의해서 두 곡의 연주를 들으셨는데요. 먼저 연주하신 곡이 어떤 곡인지 곡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헤이네 판 기세햄이라는 작곡가의 곡이었고요. 그 작곡가는 그 프랑코 플레미쉬 작곡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벨기에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 쪽에서 이제 활동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그 곡 자체는 프렌치 상송을 가지고 그렇게 세 부분의 파트로 이제 곡을 쓴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은 카피롤라는 이태리 작곡가의 곡이었고요.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류트 주자로서 워낙에 그 책을 많이 또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류트 곡으로 아주 유명했던 리체르카의 곡이었습니다. 예, 오늘 무대는 좀 접하기 어려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어떤 현악 앙상블이랑 이것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악기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어떤 악기로 먼저 구성이 되었는지 그걸 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첫 번째 연주했던 곡에서는 4명이 이제 연주를 했는데요. 그 바로크 바이올린하고 그다음에 리코더 그리고 감바 그리고 류트 이렇게 같이 연주를 했습니다. 아, 네. 예. 이 모이신 분들의 이 그룹의 이름이 네. 레자드 바로크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의 예술 뭐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름도 좀 특이하고 악기도 좀 우리가 보기 좀 네. 어려웠던 네. 굉장히 진귀한 악기이고 한데 먼저 이 악기와 이제 그 악기를 이제 악기는 설명하셨으니까 이 악기를 다루시는 그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연주 때마다 이렇게 좀 더 인원이 충원이 되기도 하고 좀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르네상스 연주할 때는 저희가 류트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류트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비올라 다 감바 꼭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크 바이올린이라든지 아니면 그 리코더라든지 이제 같이 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올라 다 감바가 저희 앞에 이렇게 네네. 놓여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좀 바이올린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연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정명수 선생님께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감바를 먼저 좀 소개시켜 주시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뭐 약간 실연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예. 보통 이제 비올라 다감바 그러면은 예.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유럽에서도 아주 그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악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간의 복고풍의 그런 리듬을 타서 요새는 많이들 선호하고 계세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첼로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첼로의 전신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 그 바로크 시대에 사랑받던 악기가 이제 바로크 첼로라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왕족이나 귀족들이 많이 이렇게 애용하던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특징적으로는 줄이 재질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활이 또 이 모던 활하고 조금 모양이 바뀌어 있고요. 네. 이 줄의 수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제 줄도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바이올린이나 첼로 줄하고는 조금 달리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줄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나요? 거트현이라 그래서 그 양의 창자를 깨끗이 가공을 해서 얇게 만들어서 예. 꽈서 만드는 게 거트현이고요. 네. 그 높은 소리, 얇은 소리를 낼 때는 그냥 한 손으로 쓰는데 저음이거나 풍부한 소리,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만든 선 위에 구리나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코일링을 해서 굵은 소리, 폭넓은 소리를 내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줄이 이제 다 색깔이 좀 달리 보이기도 하고 굵기도 네, 네. 다른데요. 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거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악기는 그 피델이라는 악기인데 그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그 넘나드는 그 시기에 많이 쓰던 악기예요. 네. 소리 너무 예쁘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스틸선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소리가 나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악기를 보니까 이 마치 이렇게 생물 시간에 보면 우리가 고생물하고 뭐 현재 생물하고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아마 음악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바이올린, 비올라, 이렇게 첼로 이런 거 보다가 이걸 보니까 얘는 그 악기들의 아버지나 삼촌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유영희 선생님께서 그 악기 발달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좀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악기들의 그 모태가 되는 것들이 이미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중세 시대 때는 좀 전에 연주해 주신 그 이 피들이라는 악기가 이미 그때부터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현악기 중에서는 하프, 리라, 또 류트, 오늘 들으신 류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찰현 리라라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목관악기, 금관악기들이 그 목관악기에서는 리드라는 게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목관악기와 똑같은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되었고요. 금관악기도 튜바, 트럼펫, 트럼본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또는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오늘 챈발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챈발러의 모체가 되는 프살테리움, 또 덜시머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것들도 이제 중세에 만들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챈발로로 연결되는 그런 악기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이제 중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이제 악기가 다 만들어졌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악기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 악기들이 이제 르네상스에 와서 또 급격한 또 네, 악기 어떤 발전을 또 이루게 네. 된다라고 또 하셨는데 이 그 뭐 어떨까요? 그 르네상스에 오면 이제 또 사회도 변화하니까 뭐 음악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런 변화에 그 악기들이 이렇게 닥친 국면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르네상스로 오면 이제 궁정에서의 음악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관악기, 현악기들이 종교 음악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고요. 궁정 음악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교회 음악에서 사용되고요. 중세에는 주로 교회 음악을 해도 무반주로 그 성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건반악기들이 발달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고요. 그 챈발로 혹은 이제 영국에서는 버지널이라는 악기가 나오는데 챈발로, 클라비코드 이런 것들이 다 르네상스의 현재와 같은 스타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두 분의 개인적인 사정까지도 막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학술적인 차원보다는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과 음악에 이렇게 지내오신 어떤 경력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뭐 바이올린이나 뭐 비올라도 잘 선택하기도 참 어려운 판국에 이런 악기들을 선택하신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예, 정렬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제가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오케스트라 생활에 좀 실증이 나서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네네. 지금은 작곡하고 안 계시는데 서울시향에 첼로 수석주자로 계시던 원영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 비올라 다감바 주자가 없고 우리나라에 누군가는 바로크 음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서 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고음악을 공부해 갖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해주셨어요. 네. 우리 김현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제 피아노를 누구나처럼 어릴 때부터 이제 쭉 하다가 피아노하고 안 맞는 뭔가를 이제 느낀 시점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합시코드 바흐의 음악을 듣고 너무 이제 가슴에 와닿아서 그 당시엔 사실 제가 이제 챈발로를 한국에서 전공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는 이제 아까 설명하신 대로 거트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추럴한 이런 재료를 쓰다 보니까 사람 심금을 울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와닿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요새 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런 오리지널 악기들 좀 더 자연적인 악기들을 연주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기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 음악계에서도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얼마 없으시거든요. 예,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연주를 하신 두 작곡가 곡 소개를 하셨었는데 이 작곡가들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에요. 네, 저 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예, 혹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그 기제햄 같은 예, 경우는 기제햄이요? 이제 그 벨기에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그쪽에서 이제 활동했던 작곡가인데 그 당시에 작곡가들이 곡만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연주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고 이제 카피롤라 같은 경우도 류트 주자로서 워낙에 뭐 책을 많이 냈던 유명한 이제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샹송이라는 그 프랑스 노래를 가지고선 뭐 내 애인은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연주한 곡을 만들게 된 원래 거예요. 이제 성악곡으로 존재했었던 걸 기악화시켜서 그래서 그 기제햄뿐 아니라 뭐 아그리콜라라든지 조스강이라든지 이런 작곡가들도 이 곡에다가 이제 또 곡을 또 많이 짓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피롤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트 주자니까 그 류트에 어울리는 이제 곡을 많이 썼는데 리체르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뭐 찾다, 탐구하다라는 그렇죠. 뜻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원이 보통 왜 이렇게 류트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이제 지판에서 현을 찾아낸다라는 의미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제 류트에다 잘 어울리는 그 리체르카를 작곡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작곡가와 이제 이 곡들이 실제로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네, 풍미되었던 곡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르네상스의 의미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즐기고 살았을까를 네. 오늘 고스란히 되살려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유영희 선생님께 전문가께 이 르네상스 음악의 뭐 특징이라든지 뭐 요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지 요거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문예 부흥, 뭐 재발견, 뭐 재탄생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악 자체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뜻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이런 정신을 계승하면서 음악의 본연의 것에 다시 몰두하는 시기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인데요. 더불어서 아까 악기의 발전을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음악을 향유하는 층이 넓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산층의 어떤 그 뭐랄까요 번성하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예전의 귀족층뿐만 아니라 상인층이 부를 누리게 되면서 이런 문화를 향유하는 층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피워낸 꽃들을 바로크에서 열매 맺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바로크 그림에서 보면 음악을 하는 연주라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뭐 그것이 이제 실외든 실내든 뭐 사람들이 근데 그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꼭 음악가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귀족들이나 오늘 잘 사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이 악기를 끌어안고 연주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 그림이나 당신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나 봅니다. 예, 오늘 어렵게 나와주신 레자르드 바로크 앙상블의 연주를 또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질까 하는데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어떻게 되는지? 네, 저 먼저 존 라운렌트의 그 Flow My Tears라고 감바하고 류트 선생님이 같이 연주하실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오르티스라고 스페인 작곡가인데요. 그 리체르카 오타바 같이 연주하겠습니다. 네, 그럼 레자르드 바로크의 연주를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보기 드문 화려한 악기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시간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귀로 듣는 음악보다 눈으로 보는 음악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아름다운 고악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언젠가 읽었던 문장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악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울리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악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즉 비움의 미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아주 명문장입니다. 저랑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한 여러분들도 이 불필요한 것을 한번 버려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렇다면 내면으로부터 들리는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